2년 전 외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제 생일이라서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자기들이 사는 집이 이제 곧 전세 계약이 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며느리 직장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직장 가까운 곳으로 이사한다는 그곳은 아들의 직장에서는 1시간 반이나 먼 거리의 동네였습니다. 안 그래도 어릴 때부터 체력도 약했고 회사에서 늦게 끝나는 때도 많아서 늘 피곤해하는 아이인데 며느리 직장 때문에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지는 것 같아서 두 사람 직장 중간 정도의 집을 어찌 그러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구나 며느리 직장 근처의 동네면은 전세금도 아주 비싼 동네라서 아들네는 대출을 더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안 좋은 결정 같다며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며느리 안색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며느리를 타일렀습니다. 이제 너도 우리 가족이 됐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를 서운해하지 말고 너보다 많이 산 사람의 조언이라고 생각을 해라. 아무리 생각해도 집 얻는 문제는 어른들이 너보다 더 오래 살고 또 경험도 많으니까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날 그 자리에서는 별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칠 후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이사 문제도 전세금 마련하는 문제도 다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지 말아달라는 거였습니다. 부부싸움 했냐고 물으니까 아니라고 말했지만 아들의 말투가 아주 쌀쌀했고 또 부부싸움을 한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날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묻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았지만 그러면 일이 커질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기어코 며느리가 자기 직장 가까운 곳으로 전셋집을 얻었는데 그 일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셋집에 가보니 식기세척기에 옷 건조기에 비싼 오디오까지 결혼할 때 혼수로 가져온 게 아니라 이번에 이사하면서 산 가전제품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애둘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아직 애 없을 때 모으는 거다. 둘이 맞벌이 할 때 허리띠 졸라매고 돈 모아야지. 아이가 태어나면은 돈 안 모인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또 며느리의 안색이 안 좋더라고요. 아니 딸이나 마찬가지로 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 소리인데 그런 것도 잔소리로 듣나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 정도 이야기도 못하나요? 그럼 그냥 며느리를 만나도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우리 며느리는 이렇게 제가 뭐라고 하면 제 앞에서는 안색만 안 좋아지고 뭐라 대들지는 않지만 집에 가서 자기 남편을 잡는지 제가 이런 말을 하고 나면 아들이 저한테 전화도 뜸하고 제가 궁금해서 전화를 먼저 해도 바쁘다며 일찍 끊으려고 하는 게 부부싸움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도무지 이런 말도 못하고 살면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연을 들으시면서 지금 며느리 입장에서 듣고 계신 분과 어머니 입장에서 듣고 계신 분들과 이렇게 둘로 쑥 나눌 것 같고, 저도 이제, 아들 역할도 해보고, 며느리 입장도 되어보고, 혹은 이제 엄마 아빠가 되어보기도 하니까, 이 사연을 보면서 그냥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계속해서 마음이 이렇게도 갔다 저렇게도 갔다 참 힘든 사연입니다. 예. 저도 뭐 작년에 아들을 결혼시켜서 이 시어머니 입장이 조금 이해가 되거든요. 네네. 이제 뭐 장인으로서는 이제 한 4년 해봤지만 네. 이 사연을 사돈 되는 양반이 들으면 또 어떤 느낌, 어떤 얘기를 할까 좀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도 또 중요한 포인트네요. 예. 저는 관심과 간섭 사이. 과연 그 사이에서 관심과 간섭 사이에서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될지 참 힘든 사연입니다. 이 사연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도 김미영 리포터가 들어봤습니다. 자식은 출가하면 남이도 하고 지그들이 깨를 볶든지 지지든지 볶든지 입 닫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도 아들나 딸한테 다 출가했거든요. 근데 나
입 빵긋 안 해요. 지금은 시대가 틀려갖고 상관을 이렇게 못해. 절대 입 닫아야 돼, 시어머니는. 특히 외아들이고 그러면 시어머니면 나라도 내 자식을 귀하게 생각하고 또 더 잘 되게 하고 싶어서 간섭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끼리 알아서 좀 하고 싶다 할 정도로 며느리들은 별로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듣는 사람이 간섭을 생각하면은 아무리 말하는 사람이 좋은 의도를 했어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어도 듣는 사람이 좀 간섭으로 듣게 되면은 그거는 고쳐서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들어주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악한 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들어주고 뭐 해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같이 이야기해주거나 또 같이 그런 문제이잖아요.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문제로 여기는 게 문제인 거죠. 며느리가 아들 며느리가 챙겨드리고 하는 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윗사람과 아랫사람이라는 관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도 예를 들어서 동생이나 후배가 있으면 윗사람으로서 이렇게 간섭 뭐 조언을 하게 되잖아요. 하여튼 그런 관계로 이제 봤을 때 일단은 윗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며느리분께서 그렇게 반응을 하신다고 하면 말을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아무리 애정이 있어도. 저도 이제 며느리하고 아들이 같이 다 직장을 다니는데 며느리한테 훨씬 가까운 곳에 제가 집을 얻어줬어요. 일단 여자가 조금 더 불편하고 또 조금 더 있다가 혹시 임신할지도 모르고 기타 등등 며느리 입장이 더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며느리 쪽으로 훨씬 가까운 쪽으로 며느리는 한 20분, 아들은 40분. 뭐 그 정도는 괜찮으니까 그렇게 얻어줬는데 일단은 성인이고 결혼을 했잖아요. 본인들이 알아서 사는 거지 엄마가 더 이상 간섭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은 이해가 100번 이해가 되지만 아들을 위해서도 며느리한테 간섭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간섭을 하기 시작하면 며느리 아들 가정에 금이 생기는 거니까 내가 그 금을 할 수는 없잖아요.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참아야죠. 시엄마가 더 힘들어요. 요즘 세상은. 네. 시엄마가 더 힘들어요. 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냥, 이유 어쨌든 무조건 입 닫는 게 방법이다. 라는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좀 저는 슬프게 들려요. 예. 가족이고요, 분명히. 예. 서로 어떤 대화가 가능한 부분들, 뭔가 이렇게 감정과 문제가 있을 때 감정을 나누고 공감을 만들고 서로 방법을 찾고 이런 길들이 있으면 좋으련만 요즘은 세상이 그렇지 않아서 입 다물고 있는 게 최고요. 라는 이야기들이 참 우리가 이제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네. 좀 힘드네요. 그죠? 그러니까 참 가족이 됐으니까 이런 말도 못하나 서글프죠. 네네. 근데 이제 이게 가족이라는 그 이미지도 시어머니가 생각하는 가족, 며느리가 생각하는 가족, 네. 아들이 생각하는 가족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네네. 가족이 됐으니까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가족이니까 당연히 그런 말씀은 이제 안 하셔야죠.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가 있다는 거. 그럼요. 그걸 조금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입을 닫고 살죠? 저는 만나서도 너무 어떤 이야기든지 의견을 그냥 나누는 정도인데, 그러니까 네. 저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어머님 입장에서도 이제 아들 입장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건 좀 당연하다고 보는데, 네네. 저도 아들도 키우고 있고 딸도 키우고 있는데 달라요. 음. 그러니까는 내 아들 여자친구를 보면 네. 내 아들한테 좀 맞춰줬으면 이런 생각이 들고요. 딸 남자친구는 네네. 내 딸 위주로 좀 얘가 좀 맞춰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게요. 예. 당연한데 이제 그냥 의견을 그냥 얘기하시는 거일 뿐이고 네네. 결정권은 어차피 이 아들 내외가 이제 부부가 이제 있는 거고요. 네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도 지금 며느리 입장이고 시어머니 입장이 이제 곧 될 거고 이제 이 양쪽으로 봤을 때 이 며느리도 네. 너무 예민하게 안 받아들였으면, 그러니까 뭐냐면 네. 그냥 시어머니로서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네 알았어요 하고 자기 상처로 갖고 오지 않고 예민하게 안 받아들이면서 남편하고 또 상의해가지고 그냥 결정은 하고. 네네. 근데 말조차 못하게 하는 거, 결정이 문제가 아니고 어허. 말조차 못하게 하는 거는 그러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야기는 충분히 나누되 결정은
그래 결정은 너희가 해야지. 시어머니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고 며느리 입장에서도 그냥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 뭐 이러면서 또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조언하고 간섭 사이거든요. 어머니는 조언을 했고요. 그리고 내 이야기를 어떤 참고하고 오래 산 사람의 지혜를 조금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며느리는 곧장 이건 간섭이에요. 그 순간에.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혹은 이렇게 서로 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뭔가를 두 사람 관계에서 쌓아 놓았어야 되는 건지 참 이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사안을 놓고도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입장 차이입니다. 만약 이 사연을 시어머니가 안 보내시고 며느님이 보내셨다면 우리가 또 달리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게 간섭이냐 예를 들면 애정어린 조언이냐 그걸 따지기 전에 며느리가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 상황에서는 어머니가 며느리의 생각을 읽어주는 것으로부터 전 실마리를 풀어야 된다고 봐요. 조금 더 윗사람이 어른이 네네. 그러니까 2년 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적응 단계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말도 못해 하시면 하시라고요. 근데 하고 나서 내 얘기를 안 따르면 그게 고깝고 괘씸하고 미국 그게 이제 문제죠. 네.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정했으면 제 생각이 다른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면 며느리가 더 서운하지 않을 텐데 네. 말을 해놓고 내 말을 안 따르면 그게 조금 고깝게 보이고 이번엔 식기세척기가 보이고 그죠? 예. 그다음엔 또 계속 이제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면 눈에 안 드는 것만 차곡차곡 쌓인다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터져버리는 게 문제지. 그러게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아들이에요. 아, 그럼요.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이 아들이 엄마하고도 좀 가깝게 소통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와이프도 눈치 보이고, 이런 네네. 상황에서는요. 네네. 그리고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분명히 말은 안 했어도 며느리가 얘를 잡았다. 이렇게 지금 느끼고 받아들이시는 계시거든요. 예. 네, 부부싸움한 게 분명하다. 네. 오죽하면 얘가 아무 말도 못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전화를 했을까. 우리 애가 이렇게 나한테 전화할 애가 아닌데 그러니까요. 목소리가 벌써 다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지금 받아들이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지금 안 왔을까? 네, 생각은 들어요. 부부싸움도 했을 거고 네. 자기 엄마는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또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인데 저는 어쨌든 이 며느리를 저는 이 내용이요. 친정엄마가 만약에 며느리한테 예를 들면 김서방 그렇게 멀어도 괜찮대니 많이 피곤해하지 않도록 네가 좀 그것도 한번 조율해봐라.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든지 네네. 친정엄마가 너 돈은 애기 없을 때 모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네. 사실. 그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또 친정 엄마로 얘기를 거기다 쏙 집어넣으니까는 딴 얘기가 돼버리네. 그러면 빨리 말귀가 알아들으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사연 보내는 분이 참 잘한 거는 내가 얘기한 대로 전셋집을 안 얻고 자기들 결정한 대로 했는 거에 대해서 다시 또 따지거나 물어보지는 않았다는 거 참 네.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고. 그리고 이분을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가 예를 들면 얼굴 빳빳이 쳐들고 시어머니한테 예를 들어서 말대꾸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들 내외가 돈 보태달라고 그렇게 막 자꾸 손 벌리거나 의존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100번 양보하면 그런 거 생각하면 그것도 괜찮은 그러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하는 일의 성격상 제가 주례를 많이 쓰는데 네. 심심치 않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하객들이 있는 데서 양가 부모님한테 합니다. 네네. 지금 이 순간부터 정말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럼 펄쩍 뛰어요. 무슨 내 아들이 결혼했다고 해서 남이냐. 결혼식장 와가지고서는 남자라고 얘기한다고. 제 말의 뜻은 네네. 생각의 출발점만큼이라도 그렇게 가져야 네. 적절한 거래가 유지되기 때문에. 음흠. 그러니까 각자 그냥 잘 사시는 거예요. 청하지도 않는 충고 가능하면 하시지 말고요. 네. 아들하고는 한 30년 가까이 그동안 계속 키워오면서 여러 가지 정리나 여러 가지 주고받아 듣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도 소화가 되지만 이제 2년이 채 안 되는 며느리한테는 가능하면 고가운 말, 지적하는 말 그런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네. 상처로만 남거든요. 음흠. 이제는 성인으로 그러니까 내 아들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 며느리의 남편이다. 그리고 이 남편분이 살아계신지 모르지만 두 분이 즐겁게 사시면 되잖아요. 내 생활이 막 즐겁고 네. 무엇인가 막 빠져들 만한 몰입할 거리를 갖게 되면
아무래도 신경 덜 쓰게 되는 거죠. 사실 뭐 거기까지 관심 바쁜 세상에. 그러니까 저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이제 소장님께서 하셨는데 네네. 외아들이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요 세대 부모님들이 어떻게 인생을 사셨냐면 자식을 위해서 그럼요. 아주 모든 에너지를 다 자식을 위해서 다 쏟아내시면서 쏟아부었죠. 예. 그러면서 사셨거든요. 근데 이제 자녀가 여러 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명이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외아들이었어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느껴지고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면서부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결혼해야 될 이제 우리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긴 이후부터는 네. 여자친구의 남자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며느리의 남편이구나 내 아들은. 그러니까 그게 더 우선이다. 네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러니까 내 아들이 아니고 며느리의 남자. 네. 그냥 이렇게 우선순위가 그렇다라는 거를 좀 그냥 받아들이시고 그다음에 60대 초반이시면 이분의 부부관계 좀 더 주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공통적으로 그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네요. 네. 예. 남편하고 그동안 그러니까 자식 키우느라고 남편한테 약간 소홀히 했던 거. 예. 그리고 거의 대한민국의 어머님들은 내 자식 위주로 키우기 때문에 남편보다는 네. 그랬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살다가 지금 새삼스럽게 서로 친한 척 하려니까 그것도 힘들거든요. 좀. 지금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이야기를 남편한테 나눠야 돼요. 여보, 아. 나 너무 외로워. 네. 세상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들 놈이 말이야. 요렇게 전화가 왔어. 얄미워 죽겠어. 나 이제 믿을 사람 당신뿐이 없어. 네. 이러면서 남편하고 아기자기하게 지내야 되죠. 아들 욕도 하고 며느리 욕도 하고 스트레스 좀 푸시면서 이게 참 매번 느끼는 거지만 지금 이 사연 속에서도 또 다시 한번 대한민국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성인이 될 정도가 나이가 됐을 때 어떤 관계 끊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분리. 네. 예. 분화. 네. 분리가 참 중요한 건데 참 안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그래서 제가 네. 분리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네. 이렇게 잘 못 떨어지는 부부 가정이 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맞아요. 끝까지 가요 그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하잖아요. 네. 덜 떨어진 사람입니다. 덜 이렇게 떨어진 얘기하잖아요.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예. 네. 결혼 전에 내 아들과 결혼 후에 내 아들과의 관계는 반드시 달라져야 됩니다. 예. 떠나보내는 연습을 지금도 아직 하신 거거든요. 네. 과감하게 떠나보내시고 내 삶에 남편하고 부부 생활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으시고요. 예. 그러시면 실마리가 보일 겁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다 보니까 16살, 17살, 18살 된 아이들과 부모가 18살을 전후로 해서 딱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데 너무 냉정해 보여서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하나의 문화같이 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거기 18살이면 우리는 한 38, 48까지 가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예. 문화의 차이긴 하지만 지금 이 시기는 정말 떠나보내야 되는 시기고요. 네네. 그 미분화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다시 아들 세대까지 전이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또다시 미성숙한 또 자녀들을 낳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자식도 떠나보내고 본인의 삶에 더 충실하는 계기를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사연을 통해서 이 시대 한국인들 고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우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